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랑 옆에 계신 김성미 매니저님이 같이 해서 여기 세 분을 패널로 모시고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잠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널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ISV 마켓플레이스 서밋 2023에서 대표적인 세 분의 임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처음에 자리 순서대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루미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림원 소프트랩의 호응기 전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 소프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소개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경품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세 회사를 모두 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별로 없으시네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회사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선은 구루미부터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루미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화상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구루미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15년 9월에 만든 회사고요. 사실 한 2년간은 WebRTC라는 기술로 연구개발만 하다가 정말 연구개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정도에 그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그 취준생들이 공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손만 보이고 책만 보이고 그냥 그 공부만 모여서 하는 그런 서비스였고요. 그래서 온라인 독서실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알려지게 된 그런 회사였고, 그러다가 2019년 정도에 구루미 비즈라고 해가지고 화상 서비스를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도 항상 운이 좋았는데 WebRTC라는 기술을 선택했을 때도 운이 좋았고, 그리고 그 캠스터디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했을 때도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2019년 10월에 그 저희가 비즈라는 거 오픈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2, 3년간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이 됐는데 다시 MS에서 같이 이 오픈 AI의 그 AI 기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회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림원 차례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ERP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ERP는 되게 전통적인 일종의 레가시 시스템이지만 저희도 뭐 구축형 ERP도 있고 사스 클라우드 사스 ERP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창립 이제 올해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도 여러 가지 또 행사도 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영림원하고 관계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파트너 프로그램 초기에 아마 생길 때 뭐 단넷이나 그럴 때 그 이전부터 돼 있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구축형은 윈도우 서버에 뭐 SQL 서버 이렇게 돼 있고요. 클라우드는 당연히 이제 애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뭐 슬로우한데요. 그 투자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바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도 좀 되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희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스트 소프트는 올해로 이제 3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림원 소프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30년이면은 이쪽에서는 거의 화석 같은 존재의 두 회사가 나와서 새로운 사업들로 새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회사를 대부분은 알집, 알약 이런 유틸리티 회사로 알고 계시고 그 옛날에 PC 시대 때에 중흥했던 회사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저희 회사는 항상 세상에 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AI 기술을 그때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 15년에 봤고 16년에 이제 알파고로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흥행을 했잖아요. 그때 저의 심정은 그때 그랬어요. 제가 2015년에 이 딥러닝 기술을 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도 몰랐지? 라는 자괴감이 있었고 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 좋은 걸 다 알면 안 되는데 알파고가 졌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파고가 이기면서 굉장한 이제 AI 혁명기가 도래를 했고 저희는 조금 이제 빨리 시작을 해서 발빠르게 이제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고 지금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대표 이제 제품이 되어 가고 있는 AI 휴먼 그리고 그것도 AI 기술을 활용한 뭐 자산운용사 또 AI 기술을 통해서 가상 피팅을 하는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 라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그 AI로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뒷장도 있나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AI 기술을 연마하고 그걸로 또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의 그 성과들을 보시면 물론 사업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매년 수운의 그 상위 입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그 R&D 센터가 있는데요. 그 R&D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데이터 가공,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인력들을 제주 도민원만을 뽑아가지고 지금 벌써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 결국 AI라는 게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R&D 센터에서의 학습 데이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또 본사에서의 R&D 연구원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저희의 이제 집중력을 유지해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리더분들을 모셨고 대부분 이제 사장님이신데요. 이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들으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연도를 다 기가 막히게 외우고 계신지 깜짝 다시 놀랬고요. 자, 이스트소프트에 제일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휴먼 하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옛날에는 채팅으로만 서비스하던 것들을 사람이 그것들을 대신 읽어주고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측면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회사 소개를 좀 읽어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지구, ESG 차원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AI 휴먼 기술을 활용하셔서 향후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와닿도록 사용자한테 어떤 업계에서 어떤 형태로 AI 휴먼이 활용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고 계신지 쉬운 예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AI 휴먼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 모습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챗 GPT로 다시 챗봇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 앞에서 그 채팅으로 전달하는 어떤 정보들을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로서 모든 곳에 사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ESG적인 측면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이제 챗봇이 가지는 어떤 텍스트로서의 딱딱함 등이 결국 인간에게 어떤 전달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 전달력을 특별히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네. 요즘 보시면은 그 복잡한 키오스크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사실. 예, 그런 데서 또 챗봇을 가지고 텍스트로 넣고 텍스트로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이 챗봇이 가지는 어떤 브레인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 앞단에서 AI 휴먼이 있으면서 음성으로 입력을 받고 그것을 텍스트로 바꿔서 챗봇한테 전달을 해주고 챗봇이 던져주는 말을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사람 모습의 네. 어떤 그 형태로 전달해줬을 때에 네. 기계가 줄 수 있는 어떤 위화감들, 특히 그런 시니어 케어 분야에서 활용도가 저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예를 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셨는데 옆에서 AI 헬퍼가 좀 도와준다든가.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프를 즐기는데요. 골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박세리 같은 티처가 나와서, 개인 튜터가 나와서 라이를 봐주거나 레슨을 개인적으로 해준다면 그냥 읽어서 뭔가 전략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숙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싱글 되죠. 대답 감사합니다. 네. 네, AI가 이야기 나와서 바로 구름이 대표님께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30년의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ERP 솔루션을 갖고 계신 영림원의 전무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ERP 솔루션이 지난 30년 동안에 그래도 항상 IT가 변하면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30년이 넘게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보적인 어떤 IP,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이 영림원 소프트랩의 이 ERP의 강점, 이 부분이 혹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주신다면 아마 참석자분들께서 여기 끝나시면 다 영림원을 다 알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마치 IR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쁜데요. 사실 ERP가 그렇게 기술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사실 그 기술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있고 거기에 이제 UI 인터페이스 있고 뭐 3스티어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각 회사별로 아니면 각 업종별로 그 고유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관리 그러면 생산도 조립 생산이냐 프로세스 생산이냐 이런 거에 또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를 사온다던가 스타킹 재고화를 한다던가 이런 요건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거를 ERP에 이렇게 잘 녹여 넣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뭐 기술력이 높다고 그래서 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해당되는 산업에 해당되는 그 업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프로세스를 그 ERP에다가 구체적으로는 SQL 서버나 뭐 이런 거 안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30년 동안이지만 기업도 이렇게 경영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한 번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다 새로운 걸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ESG 같은 거 나왔으면 ESG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사항도 또 넣어줘야 되고요. 요즘 산업 안전 그런 거 되게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산업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방법이 바뀌었다던가 제일 그런 것들은 연말정산. 여러분들 연말정산은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말정산에 그 바뀌는 그 프로세스대로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넣어주고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림원에는 그런 쪽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하니까 확 와닿네요. 참 매년 근로자라면 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고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 요약하자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 명확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또 IT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의 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회사가 이 ERP의 독보적인 존재가 30년 넘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름이 대표님께서는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실 때는 이제 AI 회사도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 뭔가 구름이에도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기술 이제 최근의 트렌드와 함께 발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구름이만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발표 자료에서도 마지막 장에 뭐 하나의 사진이 나올 텐데 사실 뭔가 아까 이용세 부문장님께서도 에코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이걸 어떻게 동작시키느냐가 중요하고 그 동작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름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의사결정이 있었을 때 내부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주시나요? 저희가 아직 분위기를 비상장이기 갖고 때문에 있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연이어서 시간을 안 빼도 잘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이어서 구름이 대표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챗 GPT라는 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짧았나요? 짧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뭐 루미 언니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교육 모더레이터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구름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은 아마 캠스터디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상회의 솔루션에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그 두 가지 솔루션을 믹스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아예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구름이라는 회사의 이제 주력은 화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AI가 가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미 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는 정말 취준생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공부를 되게 장시간 동안 하세요. 그러면 되게 외로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챗GPT를 이용해서 대신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루미 언니고요. 그리고 회의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화상 회의나 화상 교육 부분에서도 챗GPT를 활용을 하는데 교육이나 회의를 했을 때 그 모든 뭐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로 저장이 되면 그거를 또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또 챗 GPT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계속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도 캠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저희 아이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표님을 직접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로 다시 넘어가서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R이죠. R.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 제2의 R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2의 R은 AI를 다시 읽으면 R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AI를 도입하시는 전문 회사이신데 사실 챗GPT라는 게 이미 세상에 포화라서 사실은 이제는 피로감으로 와닿을 정도예요. 사실 제가 써봤던 그렇지 않던 무관하게. 근데 이제 챗GPT와 같은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고 싶으나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와닿고 있는 기업들한테 또는 개인한테 대표님께서 이스트에서 R에서 또 다른 R로 넘어가신 것처럼 그 시도 안에서 느끼셨던 내용들 이제 그래서 필수 불가격으로 가는 측면에서 어떤 스텝들을 어떻게 박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먼저 선행하셨던 기업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아직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언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네. 이거를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공감이 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AI 휴먼을 챗 GPT 이전에 챗봇에 붙이려는 노력들을 했었죠.
근데 이 챗봇 시장이 사실은 2016년도에 알파고 나온 이후에 사실 세상을 챗봇이 바꿀 거다라고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간담회에 가서 전 좀 생각이 틀린데요 했다가 그때 그 장관님의 그 눈초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메타가 챗봇 사업을 접었었어요. 바로 2017년도인가에. 그러면서 저도 역시 AI로는 잘 풀리지 않겠구나. 그렇지만 챗봇이라는 게 결국 어떤 생산성이나 운영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특히 뭐 금융권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이 도입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뭔가 도입해가지고 효과는 봤어요. 네. 근데 기대 이상의 효과 못 본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시들해지는 느낌? 근데 저희가 봤을 때 AI 휴먼이 여러 가지 뭐 교육용 목적으로 쓰이고 비디오를 만들어주고 하지만 이렇게 챗봇한테 붙으면 좋을 텐데 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챗봇 사업들이 약간 좀 시들시들한 거예요. 사실 작년 그 겨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챗GPT가 확 나오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된 거죠. 네. 다시 챗봇의 시대가 된 거고. 네. 그럼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제 챗봇의 시대가 됐고 우리 휴먼 인터페이스가 이제 잘 쓰일 수 있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이면에 또 다른 챗GPT 응용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저희 AI 휴먼이 보면은 아직은 좀 단조로워요. 네. 그 단조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데 동작까지를 아직은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제너레이션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울리는 이 자세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오니까 이 문맥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놀라는 이 몸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손가락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데서부터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또 TTS 관점에서 이제 말을 이제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발화라는 게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감정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챗 GPT를 통해서 이런 이제 발화의 감정까지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의 장점을 저희는 극대화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분 모두한테 읽혀지는 이스트 소프트에서 정리해 주신 얘기를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2015년부터의 시도가 결국 지금 새 기술이 왔을 때 두려움 없이 진입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있을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씩 태핑을 해보다가 때가 맞아지는 경우들을 이제 기다리시고 그때를 위해서 사실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이 세 분을 모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저희 앞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들으시는 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계신 홍은기 전무님께 꼭 질문을 제가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여기 세 회사 중에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계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오래 협력을 해오신 회사예요.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경우는요. 애저와 M365 어떤 식의 장점으로 현재 영림원의 솔루션과 현재 협력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구축형 ERP, 그러니까 전통 온프리미스 ERP를 뭐 한동안 한 20년 넘게 이렇게 쭉 팔고 있다가 클라우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전환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2015년, 16년 뭐 그때 한 2015년 정도 됐겠군요. 그때부터 해서 빨리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빠르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원래 그 온프리미스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윈도우 서버에 뭐 SQL 서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빨랐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딩을 잘 해 주셨어요. 아키텍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저희 회사 직접 와서 그 아키텍처 설비 같이 이렇게 해서 어느 게 베스트 아키텍처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리딩을 서로 했던 거가 아주 주요해서 사실 뭐 아주 뭐 이렇게 요즘 뭐 마이그레이션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빨라서 그럴지 몰라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해봤고, 물론 그게 한 번 옮겼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개선 사항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꾸준하게 저희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그 애저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유효한지, 뭐 EA니 뭐 여러 가지 그 사는 그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게 베스트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뭐 돈만 많이 받아가고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영림원 입장에서 뭐가 베스트인지 여러 가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최적의 그 프라이스 스킴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365하고도 이제 결국은 ERP를 가지고 연동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일 그게 전통적으로 그룹웨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웨어하고의 연동하는 것도 지금 뭐 사실 다 되어 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MSP 한 그 업체에서 또 개발한 것도 연동해서 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솔루션의 그 총합으로 된 거를 이용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일찍부터 써와서 문제가 없었고 현재 뭐 M365라든가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각 회사 세 분 대표님께 임원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이런 게 좋았다더라라는 걸로 한 번씩 하나씩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구루미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 그림이 달 2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그 주제로 달 2가 그려졌고요. 첫 번째 기회의 클라우드 징검다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스타트업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가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은 전부 데스밸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금이 엄청 막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항상 있는데 그때 이 애저 크레딧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성장의 조력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되게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애저 매니저님들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자리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새로운 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로벌 기회 연결자라는 저희가 말을 쓴 거는 지금 애저의 도움을 받고 매니저님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구루미 AI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루미 AI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막상 저희가 그 챗GPT라는 거를 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막 매니저님께 도움받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B2B를 하시는 분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연결점이 되고자 저희가 구루미 AI 스페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에스프레소만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부가가치를 더 넣었을 때 더 애드밸류가 되면 더 커지잖아요. 저희 회사 자체에도 항상 룸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더 넣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더 큰 가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전 이 사진이 향후에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매니저님도 계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에코시스템을 AI 에코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찍은 사진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진을 제가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림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협력이 좋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협력 관계는 하도 오래돼서 사실 거의 뭐 저희 직원처럼 서로 하고 있어서 뭐 여기에 쓰여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사실 뭐 웬만한 거 진짜 다 해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먼저 요구를 해서 이거 좀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최대한도로 없는 예산 빡빡 긁어가지고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것들, 그런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20-30년 이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뭐 O사도 뜨고 A사도 뜨고 G사도 뜨고 그럴 때 약간씩 불안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저희 대표님은 뚝심 있게 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가. 그게 여태까지 하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챗 GPT 딱 그 보고 거 봐라. 그러시도 딱 한마디 그러시고. 저희가 한 번 했나요? 왜 이게 그냥 쭉쭉 가는 거. 그래서 뭐 MS가 망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해외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단위 못 씁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쓴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네.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트러스티드 파트너라 그러죠. 그거하고 그냥 쭉 가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 세미나 미리. 했던 장면인데 예, 이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했던 그 세미나 장면입니다. 네, 저희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이 뭔가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같이 단속도 다니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윈도우즈에는 저희 RGB과 관련된 코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RGB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윈도우저의 크래시 문제를 이제 MS에서 선제적으로 윈도우즈 코드를 바꿔서 해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어떤 사업적인 연계성이 그렇게 막 짙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던 거는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고 대신에 너희는 애저만 써. 이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뭐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잘 되면은 같이 잘 되는구나 라는 맞습니다. 부분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전략을 짜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안들이 지난주 이제 본사를 찾아갔을 때 좀 도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프로덕트에서부터 일단 AI 휴먼을 도입해 보겠다라고 해서 팀즈 내에 네. 그 화상 채팅 부분에서 그 AI 휴먼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기로 오늘부터 지금 킥오프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이 글로벌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하는데 단순히 저희 제품을 팔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MS가 가지고 있는 또 저희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로 콜라보로 묶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뉘앙스 같은 회사들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 케어 관련된 그런 것들 앞에 AI 휴먼을 붙이는 것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그 씨앗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이제 시니어 케어라는 측면에서의 글로벌이 갖고 있는 공통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AI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이전에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에 먼저 이거를 넣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AI 휴먼을 활용한 공동 ESG 쪽을 먼저 해보자는 이 크게 세 꼭지가 도출이 되었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기에 이제 계신 분이 그 글로벌 ISV 총괄 제너럴 매니저 마크 슬레이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저분께서 그러한 아까의 세 꼭지에 대한 협력을 이렇게 당부해 주셨고 그런 알찬 지금 계획들을 도출해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사실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염원하는 그 글로벌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지금 당찬 희망에 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우선 네. 전체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AI가 어너더 AI로 진화하는 과정에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게 됨으로써 더욱 부가가치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런칭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젝트 유튜브를 한 번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MS에 입사한 지 13년 차인데 코파일럿을 보고서 제가 입사 이래 가장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 챗GPT와 같은 근간 기술 자체도 좋지만 이 오픈 AI라는 기술을 실제 서비스, IP 서비스에 적용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준 듯한 서비스였다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자, 비단 지금 이제 이스트 소프트, 구름이 그다음에 영림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더 가치로운 세상,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로운 기술만 내놓는 게 아니고 저희 제품과 함께 믹싱해가는 파트너의 솔루션들을 믹싱하고 그것의 긴강 기술로서 받쳐드리는데 저는 더 나은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현장에 조금 한 발 미리 시작하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저희 ISV나 마켓플레이스에 관심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있다더라서부터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줄로 아는데요. 아까 말씀 먼저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제품을 도입하신 측면에서 선배님들 해주신 것처럼 이제 큐리어시티를 좀 가지고 이미 기술은 검증됐기 때문에 내가 또는 내가 속한 조직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한 발 나아갈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대라고 감히 단언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행사 ISVM 마켓플레이스 서밋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새 지금 임원분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대표님 임원분들을 포함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우리의 생태계는요. 대한민국 및 글로벌을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여기 뒤에 부스와 함께 무엇보다 뒤에 발표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구로미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만요. 미국에서 고투마켓을 아예 밀어주는 페가수스라는 숨어진 프로그램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계셨던 딥브레인 AI부터요. 또 AI에서 다양한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애저의 기술력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해오시다가 이제 ISV와 함께 오픈 AI와 함께 발전하고 계시는 에이모와 포지큐브 두 발표와 함께 마지막 세션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AI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해서 뒤에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쉬는 시간에 벗어나지 마시고서 끝까지 이 행사장에 계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저보다도 다시 한번 여기 계셨던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